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여러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시간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뉴욕 증시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자, S&P 500 기준으로 최대 10%에서 15%의 조정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들이 장기 강세 행진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관들이 알려주는 건 아쉽게도 이거죠. 떨어지고 나서야 야 조정 시작이야. 그리고 어디서 재매수해, 이거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S&P 500 기준에서 예전에 보았을 때 이런 패턴이죠. 예전에 한 번씩 눌리고, 자, 이렇게 눌리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쇠기형을 진행하다가 이탈하고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와도 결국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그림으로 가는 건 동일하게 봐요. 지금 상승이 전고점까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그림으로 대략 5,800포인트대까지는 저도 빠지는 걸로 보고, 이보다 더 빠지는지는 이때 가봐야, 즉 이 상승이 과열권을 통해서 더 올라가는 것처럼 하락도 이 과매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8월 20일, 8월 22일 그리고 9월 달에는 9월 FOMC까지 포함해서는 뭐가 있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것은 결국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 같죠. 이 시기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할게라는 순간부터 증시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죠. 금리 인하를 할까는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은 해야겠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예, 증시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상단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예, 잘해야 정고점까지 박스권 음, 올릴 가능성 존재하지만 어차피 이후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은 동일하게 본다. 대략 여기 정도까지 밀어내고 나면은 두 가지 패턴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을 찍지 못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A, B, C로 밀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고 지저분하다. S&P 500은 두 가지 패턴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A, P, C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고점까지 바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정고점 이상을 찍고 그 뒤로 정말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이 하락이 출현하는 가능성 첫 번째 하나랑, 두 번째 패턴은, 자, 지금 구간에서 바로 그냥 또 안 쉬고 이 강세장 패턴, 막 정신없잖아요 요즘. 막 지지라인 매수하면은 수익 내준다는 그 믿음. 그래서 자, 실제로 본인이 종고점이나 종고점을 약간 돌파했을 때 이후로 더 강하게 쏟아지는 이 그림. 이 두 번째 패턴으로 출현하면은 지 마이너스 7%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자, 하락이 나야 될 시기에는 하락이 그냥 시원하게 나오고 끝나면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 상승장을 노려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일파동이라고 그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4월 7 일부터 언제까지 8월 6 일까지 진행했던 상승은 하나의 일파동이라고 진행되면은, 자, 이게 우리가 0.618까지 떨어져도 강세장이라고 봐요. 피보나치 기준에서 0.618. 근데 피보나치 기준에서 0.618이 언제 어디예요? 마이너스 7% 떨어지는 5,80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올라가도 지속적인 강세장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 S&P 500 기준에서 모건 스탠리나 이런 애들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근데 아직 0.786 정도의 조정조차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올라가는 거는 수익을 내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이 내려오는 것은 언제나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올라가는 것은 단타로 먹을 사람들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이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지만 절대 비중을 강하게 실어내면서 내가 여기서 현금 100% 넣고 가자 외치고 있을 구간은 절대 아니다. 까지만 외치시면 돼요. 가자하고 외칠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올 때까지 한두 달 푹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게 진정한 목표죠. 자,
하나 더 멘탈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목표가를 6,900 포인트까지로 잡는다 했을 때 고 고점에서 잡아서 6,900 포인트 올려봤자 5% 6% 수익 내는 건데 밑에서 잘 잡아서 6,900 포인트까지 올리면은 17% 수익을 내는 거예요. 2배 레버리지를 매수했을 때 수익률 차이는 극명하게 나오겠죠. 그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매수할 때 안달복달해서 고점에서 매수해 놓고 가자 외치는 것보다는 밑에서 매수해 놓고 천천히 가자를 외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말씀드릴게요. 자, 엔비디아나 테슬라, 팔란티어 등이 직전 금요일에 2%씩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인버스 보유자들 비중 축소하고 자, XXL,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코닐 아이온큐 등에서 좀 매수세를 넣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시원하게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자 어제 본장에서 매도 사인을 주지 않은 이유는 어제 장기 저항, 중요하게 돌파했어야 되는 저항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하루 더 보자. 그래서 이거 183불까지 올라갈지 183불 위로 올라갈지는 183불이 저항이기 때문에 183불대를 보고 대응할 거예요. 네, 근데 183불을 찍고 올린다면 지금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188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확산하고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확산하면은 결국 밑으로 이렇게 찍고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밑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따라 올라와 줘야 '아 결국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183불 돌파 나오면은 185불, 187불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나 183불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간은 무조건 비중 축소를 진행하고 이후로 우리가 175불, 176불 G라인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G라인 타점은 아마 165불에서 161불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출현해 주겠죠. 다시 한 번 더. XXX입니다. XXX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근데 XXL 같은 네, 그래. 속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쉬운 그림 좀 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는 XXL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고 있는 구간이긴 하죠. 25불까지는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 목표가 26불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20에서 올라타는 건 정말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26불 위로 타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라고만 보시면 될 거고 26불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무난하게 20불까지 떨어지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오냐 아니면은 밀어내느냐는 추세를 좀 더 봐야죠. 근데 박스권 이탈해서 저 흐름이 조금 더 밑으로 빠져야 될 구간이긴 해요. 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이 1차 G라인 매수 타점이긴 해요. 즉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고 7.5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매도를 진행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 7.5불 이탈하면 전략 매도, 그리고 요 밑에 6.9불, 6.8불에서 재매수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익, 목표가 8.7불에서 9불까지 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구간에서 꽤 좋은 그림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테슬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스권 내에서 횡보가 나와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박스권 내에서 횡보, 그리고 박스권 중심부 탈환. 그러면은 최소 테슬라가 올려줘야 되는 구간은 310불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횡보가 나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나스닥이나 S&P 500이 큰 이슈가 없이 여기서 횡보가 나와준다면은 오늘 그랬던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재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2% 올랐던 테슬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하모니 패턴에서 밑으로 하락이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은 300불에서 295불대예요. 즉 295불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280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면서 자, 이 패턴이에요. 자, 상승 결국 깨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패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무조건 310불 위로 지지 받아놔야 315불, 320불 위로 돌파 나와줘야 38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절성으로 테슬라는 항상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테슬라인가 코닐이구나. 예, 코닐 같은 경우도 자 금요일에 1차 매수 현재가하고 2차 매수 34불 때 진행하면서 "미보유자분들 매수해라."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어요. 예, 코닐 실제로 당시에 예 G라인 매수를 좀 진행하자.였고 예 상승이 좀 진행됐죠. 코닐 같은 경우도 코닐 반납을 좀 많이 했네. 그래서 코닐은 지금 구간을 G라인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숙제로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이 있냐면은 결국 이 37불 위로 주가가 안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안착되고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필히 인지하시면서 목표가 41불 때까지는 반등이 출현 가능한 구간이나 반대로 제일 중요한 구간 이 34불 때, 31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지지라인을 모두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 한번 들어올 법하거든요. 크게 이슈 없으면.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추가적으로 MSTU 같은 경우가 11% 상승. 그러니까 코닐이나 MSTU나 다 비슷한 구간에서 비슷한 상승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MSTU 같은 경우는 자 동일하게 G라인 안내드리면서 돌파권 8.5불, 7.5불, 6,800 G라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리면서 목표가 6천 음. 9.5불까지 좀 진행드렸어요. 그래서 자 G라인 매수 좀 진행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렸고 이후로 지금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MSTU가 자리를 좀 잘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7.3불 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장대 양봉 나온 건 참 좋은 선택이었고 반대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곳은 본인이 직전에 개파락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7.8불 때는 돌파가 나와줘야 이후로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7.8불 때는 돌파를 해줘야 이후로 8.5불까지는 다시 반등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8.5불에서 9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더리움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강해요. 3.7K까지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강하다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고 움직이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는 것은 자 조정을 가격적으로 주지 않고 기간적으로 주고 위로 치고 올리겠다라는 것과도 같죠. 와, 이 정도면은 정말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예, 진짜 좋다 이더리움. 그러면 ETH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예, 115불 때 위로 돌파 매매 진행하고 115불 위로 돌파 매매 진행하고 나서 목표가 145불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 내에서는 이더리움을 매수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충격이 출현해서 한 번 더 눌리더라도 100불대에서 한번 지랄 매수를 예, 잡아볼 수 있는 구간. 100불 이탈하게 돼도 무조건 매수를 잡아야 되는 무조건 필수 가격대는 75불. 100불하고 75불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무조건 매수를 밀어넣자. 100불 대 매수를 했다가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치고 다시 한 번 더 75불에선 잡는데 75불에서 강하게 잡으면은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MSTU구나. 아이온큐. 아이온큐도 36불에서 G라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36불 찍고 반등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이후로 아이온큐 오늘 실적 발표죠.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면은 아이온큐가 오늘 종가에서 최소 40불에서 42불 사이. 즉 이 구간 지금 보이시죠? 장기 이평선하고 21선 지금 데드 크로스 날려고 하는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결국 캔들이 돌파해서 지지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락 추세. 이거를 돌파해 주고 지지받아 준다. 이래야지 실적 발표 이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아이온큐는 G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 큰 삼각 추세 내에서 상승으로 일단 조금 더 보려고 해요. 44불 이상으로. 근데 이거 33불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두 가지 패턴이에요. 여기 돌파하지 못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42불, 43불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동일한 패턴이고 두 번째 결국 실시간으로 36불 이탈해도 밑으로 30불까지 빠지는 거는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36불 스타럼스 세팅 필수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게티 컴퓨팅이 전날 정말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음 이게 15불 돌파를 한 상태면은 일단 하락 시그널에서 캔슬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와. 오늘 아이온큐 실적에 따라서 이 종목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아이온큐 실적 발표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이건 15불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것으로 스탑로스를 걸어 놓지만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위에서 돌파를 한 구간에선 '와 힘 좋다. 일단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불까지는. 20불까지 올릴 것 같은데 리게티. 예 한번 좀 보시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65불 때까지 10회 실적 발표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165불 찍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예 눌리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팔란티어가 이 PR도 높고 이게 결국 PR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란티어도 이미 과거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길게 진행됐던 구간으로 일봉 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시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이 출현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시 구간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이미 제가는 MACD나 RSI를 남들하고 좀 다르게 세팅하기 때문에 그냥 과열권에 붙어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MACD도 충분히 이미 다이버전시로 떨어지고 있을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5불대에서 팔란티어는 다시 168불대까지 좀 떨어지는 구간으로 끝까지 삼각대기형 본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8불. 158불 이탈하게 되면은 148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어제 디파이 디벨롭먼트. 디파이 같은 경우도 반등 괜찮았어요. 예. 디파이도 어제 종가 14불 마감할 경우 해서 위로 반등 예 출현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이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안내 드렸죠. 실제로 이 망치형 캔들 출현하면서 위로 반등 출현하고 있는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이거는 15.5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 더 올라간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8불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고 18불 돌파면까지 진행하면은 22불, 23불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네. 위에 매물대 크지 않아요.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18불, 22불 목가 대응하시면서 위로 돌파 진행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돌파 매매는 크진 않고 이거 16불대 돌파 매매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점 나오겠네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도 네, 추세는 좋은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구간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행보가 진행되고 난다면은 이후로 반등이 나올 건데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 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이평선에 깔려 있는 위 구간 여기만 돌파 나오면은 이후로 위에 구름대는 4시간 본 기준에서 없고 일본 기준에서도 위에 구름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 이 종목은 25불에서 30불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23불에서 24불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지만 일단 23불대까지는 올려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권에서 23불대까지만 올려도 25%대 수익 낼 수 있는 걸요. 20%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돌파하면은 모두 다 가능해요. 21불, 22불. 그래서 21불하고 22불을 돌파를 하는 그림 보면서 돌파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로 수익으로 귀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25불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 나오네. 단기 목표가는 25불, 25불 돌파하면은 30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 서클은 예, 이거 참 서클은 예, 단기적으로 150불까지 예, 예상하는 가격대까지 하락 나오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곤 있죠. 예. 서클은 이미 근데 추세를 이탈한 상태로 무너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지지받아 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서클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서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갈 룸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락세 기형으로 보이면은 그러면은 결국 지지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구간은 이 150불, 이 150불대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숙제. 근데 이 150불 결국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피보나치 3.618 구간인 130불까지도 하락의 수익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클은 150불, 130불 두 구간 한번 지지받는지에 대해서 좀 보자. 근데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쐐기형 상단 돌파하게 되면은 꽤 강한 상승이 195불대까지는 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서클도 한번 좀 추세는 볼 건데 개인적으로 뭐 디파이, 샤프링크, 서클 다 매수할 필요 없어요.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전날 좀 요즘 핫한 종목 피그마 어제 지라인 매수 한번 진행해 봤는데 결국 이탈했어요. 전날 이 구간을 지지받길래 이 구간 지지받는 구간들이 출현하길래 여기 지라인 매수 한번 해 보자. 왜냐면은 직전 상승 추세 하단 그리고
하락 추세, 비락 추세 하단까지. 즉 여러 구간의 추세를 지지받고 있는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95불 때 한번 지랄 매수 잡아볼 법하지 않나 해서 95불 때 지랄 매수를 한번 잡아봤지만 실제로 이탈하게 되면서 밑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95불 손절가 세팅을 하면 참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은 그럼 끝났냐 하지 않아요. 피그마 같은 경우는 80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동일하게 하락세 기형이 80불 때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80불 때에서 우리가 매수세를 한번 넣고 잡아보면은 사실 위에 저항이 있나요, 없나요? 저항 없죠. 그러면은 최소한 112불 때까지는, 110불 때까지만 올려도 이 피그마 같은 경우도 수익을 꽤 충분히 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피그마는 자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도 나쁘지 않을 거라, 네, 계속 신경 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안내드린 모든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도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돈 받아 가시면서 큰 수익으로 귀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